다이어트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무조건 참기만 한다고 해서 살이 잘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님이 치팅데이에 드신 음식들인데요. 삼겹살을 먹더라도, 곱창을 먹더라도, 혹은 다양한 음식들을 먹더라도 이 방법만 지키면 살 빼면서 치팅데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체기를 뚫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먼저 치팅데이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치팅데이의 치트는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몸을 속이는 식사입니다. 사실 무작정 적게 먹으면 살이 쫙쫙 빠질 것 같겠지만 우리 몸은 지나친 다이어트는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느껴요.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열량 소비를 줄이고 체지방을 태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오래 하다 보면 체중이 잘 안 빠지게 되는 정체기가 오게 되는데요. 정체기 역시 우리 몸의 생존 기제 때문이에요. 치팅데이는 이런 우리 몸을 속일 수 있게 열량을 넣어주는 날인데요. 아직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얼른 써! 이렇게 몸을 속여서 에너지를 쓰게 하고 대사를 원활하게 돌려주고 체지방을 태우게 하는 날입니다. 폭식이 아니라 여기서의 치팅데이는 꽤나 전략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제가 회원님들과 함께 치팅데이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폭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치팅데이를 어떻게 가질지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게 회원님들이 식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치팅데이를 가져도 살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팅데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7주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한 그룹은 하루에 25%씩 열량을 계속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고 치팅 그룹은 평일에는 35%를 덜 먹고 주말에는 유지 수준의 열량을 먹었었는데요. 평일에 조금 덜 먹고 주말에 마치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것처럼 몸을 속인 거죠. 그 결과 계속 줄여가면서 먹었던 그룹은 치팅을 안 한 그룹은 대사량이 감소했는데요. 열량을 계속 줄여갔기 때문에 몸에서도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중은 다이어트, 치팅데이를 안 한 그룹에서 더 감소했지만 체지방은 치팅데이를 가진 그룹에서 더 감소했습니다. 앞서서 치팅데이를 안 한 그룹이 체중이 더 많이 줄어든 이유는 근손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 식사를 보더라도 근손실 없이 대사량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치팅데이를 가지게 되면 다이어트 정체기를 뚫고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치팅데이는 3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체기를 타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치팅을 사용하면 몸이 낮은 에너지 섭취에 적응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음식 중독을 줄여줍니다. 치팅데이를 하는 방법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주일에 2번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날에 제한을 해두면 음식에 대한 중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뇌과학적으로 음식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해두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게 열어두는 것보다 절제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는 폭식을 방지하는데요.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무제한으로 열어놓는 것도 문제지만 평생 못 먹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3-4일을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밤에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됩니다. 주기적인 치팅은 이런 폭식을 방지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치팅데이를 마치 폭식데이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치팅데이는 다이어트의 연장선상에서 유지 칼로리 정도를 먹는 날입니다. 칼로리 생각 없이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싶은 대로 먹는 날이 아니에요. 실제로 치팅데이 한 끼에 만약에 1000에서 1500칼로리가량 먹고 싶은 거 제한 없이 먹게 되면 오히려 섭식장애, 폭식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치팅데이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건 치팅데이를 잘못 가졌기 때문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치팅데이를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아, 오늘 치팅데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음미할 새도 없이 통제한 균등으로 입에 마구마구 쑤셔 먹는 거예요. 왜냐면 못 먹으니까 내일부터 얼마나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무작정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 말고 전략적으로 치팅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치팅데이를 잘하고 싶다면 4원칙을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원칙 1, 일주일에 치팅데이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7일 중에 1에서 2일 정도를 추천드려요. 원칙 2, 칼로리 섭취는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칼로리 범위 내로 제한해 둡니다. 제 유지 칼로리가 만약에 1600칼로리라면 저는 치팅데이 그 하루 섭취 칼로리는 1600 안에서 맞출 거예요. 세 번째, 치팅데이 전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해줍니다. 혹은 후도 괜찮아요. 네 번째, 치팅데이 다음 끼니는 반드시 정상 궤도로 돌아옵니다. 그럼 이를 사용해서 치팅데이를 실제로 가지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주일에 하루에서 이틀 명확하게 치팅을 할 날을 정합니다.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조금 빠른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1번, 느리지만 편안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2번을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원칙 2, 치팅데이 섭취 칼로리는 유지 칼로리 안으로 꼭 제한을 하셔야 하는데요.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0칼로리씩 차곡차곡 줄여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3000칼로리짜리 양념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치팅데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체기를 뚫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일주일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앞서 치팅데이 효과가 있었다고 한 연구에서도 치팅을 한 피험자들은 유지 칼로리 이내에서 치팅을 가졌는데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더라도 칼로리는 제한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170cm에 60kg인 여성이 기초대사량이 1400칼로리 정도고 하루에 400칼로리를 활동칼로리로 소모한다고 해볼게요. 1800칼로리를 먹으면 이 여성은 기초대사량과 활동칼로리를 더해서 유지가 될 거예요. 치팅데이도 이 칼로리 범위 안에서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루에 1800칼로리니까 한 끼에는 600칼로리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나는 조금 많이 먹고 싶다 하시면 치팅데이를 가지는 날은 두 끼로 나눠서 900칼로리 정도를 한 끼에 섭취해 주시는 거죠. 이때 치팅데이 끼니는 900칼로리를 가지고 그 앞끼는 과하지 않게 900칼로리 이내에서 드셔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권장드리는 거는 3끼로 나눠서 600을 먹는 건데요. 600칼로리로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어떻게 찡해야 되나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면 훌레버거 1개, 엽기 떡볶이 3분의 1인분, 소 대창 300에서 400g 정도, 밥 제외하고요. 닭볶음탕 2분의 1인분, 굽네치킨 반마리, 삼겹살 1인분, 밥을 제외하고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삼겹살은 칼로리가 진짜 높아요. 짬뽕 1인분, 치즈케이크 1개, 식사를 대체해서요. 호떡 2개, 탕수육 단품 300g 이내입니다. 만약에 이 양이 적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치팅데이를 잘못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이거는 음식 종류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의 양 자체를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든 다이어트를 위해서든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팅데이 전에 제가 고강도 운동을 추천드린다고 했는데요. 치팅데이로 섭취한 음식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은 남은 에너지를 항상 저장해두기 때문에 이 저장고가 가득 차지 않도록 치팅데이를 하기 전에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이런 저장고들을 다 비워주는 거예요. 운동으로요. 보통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칼로리는 여성 기준으로는 1000칼로리 정도, 남성 기준으로는 14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요. 치팅데이를 가지기 전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얘를 다 비워주는 거죠. 가장 권장드리는 것은 근력운동 1시간, 그리고 이후 유산소 운동 1시간의 조합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얘는 진짜 별표 하셔야 돼요. 치팅데이를 하고 나서 사실은 한 끼가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트 전체가 무너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음날 정상 궤도로 돌아오지 못해서요.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내일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참지 못하고 연속으로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면 체지방 축적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당장 쓰이지 않는 칼로리는 모두 체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연속으로 과식하는 것은 꼭 피해주시고 치팅데이를 가진 다음 날에는 가벼운 단백질, 지방이 적은 단백질과 적은 양의 탄수화물로 최대한 클린하게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치팅데이를 가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똑똑하게 치팅데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도 좋아하는 음식을 피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치팅데이를 사용해서 다이어트 정체기를 타파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양학에 근거한 전략적인 식단 코칭을 받아보고 싶다면 핑크에 휩싸올 식단반 6월 곧 마감이거든요. 7월에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곧 제가 오프라인으로 저와 함께하는 식단 강의를 준비 중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식사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